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양대학교 2021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에 관한 짤막한 해설을 드리고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국문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성호라고 합니다. 제가 국문 논술에 이번에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출제도 하고 또 채점도 해보고 이러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친절하고 좀 투명하게 이렇게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인문계열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상하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재심은 가와 나의 공통된 논지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라는 것은 이 공통된 논지를 말하겠죠. 이 공통된 논지를 토대로 하여 다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캐릭터와 시골 사람이라는 두 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해 보면 이 어린아이나 시골 사람에게는 무언가 좀 부족한 덕목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쓰고, 그리고 이 덕목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했던 그 덕목이 지니는 사회적 의의가 무엇인지를 대체로 이 제시문에 이렇게 밝혀진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1200자라고 하는 비교적 그 짧지 않은 그 길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법은 당연히 가와 나 두 제시문의 대체적인 그 주장 혹은 논지를 이제 읽고 이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테스트하는 것이죠. 둘은 별개의 글이지만 잘 읽어보면 둘 사이에 이제 공통적인 논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공통된 논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주장들이 아마도 제시문 다에서 출연하고 있는 어린아이 시골 사람에게 무언가 이렇게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덕목을 제공하는 가치를 그 가와 나의 공통된 논지가 밝히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서술하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글쓰기로 가서 이 덕목이 우리 사회에 어떤 건강한 어떤 자극과 긍정적인 의의를 주는지를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인문계열 문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이 항목들을 적절하게 이제 재현하고 구성하는 게 당연히 이제 채점의 어떤 기준이 되지만, 또 하나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1200자를 쓰는 동안 자신의 어떤 그 문장, 또 자신의 호흡, 또 단어 선택, 뭐 논리 구성, 이런 그 글쓰기 어떤 포괄적인 능력도 당연히 그 테스트의 어떤 그 대상이 됩니다. 이를테면 제시문의 내용들을 지나치게 재인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어떤 지식을 활용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이 1200자의 글 안에서 그런 좀 이제 오도된 내용들이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되겠죠. 1200자가 뭐 짧다면 짧은 글이고 길다면 긴 글인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제시문에서 이렇게 빌려와서 다시 한번 그걸 뭐 재요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좋은 답안에는 좀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덕목에서만 제시문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문장을 써가는 것이 이게 인문계열의 이제 아주 최우량의 답을 이게 골라내는 안목을 대체로 그런 데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와 나의 제시문은 무엇이냐? 지금 제가 이걸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문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자연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제 쓴 겁니다. 이게 좀 제시문이 길어서 뒷 페이지까지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서로를 가르치고 용인하라. 그리고 당신들하고 저 의견이 다 같고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 사람을 이제 조롱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인 용서는 뭐 번역상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같은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거나 입장이 상이한 존재자들을 이렇게 같이 품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능력을 준 바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바로 이성을 통해서 당신들 각자의 가슴 속에 서로의 삶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당신들에게 용인, 용서, 그리고 동정심. 동정이라는 것은 뭐 누구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같은 감정을 가진다는 거죠. 같은 감정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이미 신이 다 주셨다. 그러니까 신이 주신 선물인 그 이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갈라지거나 서로 배제하지 말고 동정과 용인의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게 자연히 우리 인간에게 향하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로지 나 자연만이 국가의 귀족층과 사법부 사이, 세속 권력 집단과 성직자 사이, 도시민과 농민 사이, 그러니까 입장들이 다른 존재들이죠. 끊임없는 분열로 빚어지는 참담한 재앙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 바로 그 신의 존재고 이성을 우리에게 준 존재예요. 하여튼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권리를 끝없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가슴이 호소하는 내 목소리. 이건 이제 이성의 목소리고 당연히 자연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그 서로를 그 용납하고 용인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차피 모든 그 세상은 귀족층과 사법부 사이처럼 권력과 성직자 사이처럼 도시민과 농민 사이처럼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데 이것들을 상호 용인하고 상호 통합하는 그런 지혜를 내 목소리로부터 지혜를 빌려라라는 것이 이 볼테르라고 하는 계몽주의 철학자가 관용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호혜적인 상호 용인 그리고 소통 지향에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타자의 의견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권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의 이야기는 자연, 이성, 신 이게 이제 한 그룹이고요. 다음에 이제 용인 이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용인, 용납 이제 말하자면 이 서로 동정하는 마음 이런 거를 가지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가를 먼저 읽었으니까 이제 나를 가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읽어야겠죠. 이 한스 퀸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쓴 세계 윤리구상입니다. 여기 세 개가 오타가 났네요. 세 개. 대화 역량은 그러니까 대화 역량이 이제 평화 역량을 이제 끌어온다. 대화 역량이라는 게 뭘까요? 대화라는 게 다이알로그죠. 다이아라는 말은 이제 쌍방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대화가 아니라 혼자 하는 건 뭐예요? 유닐로그예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한 사람만 주장하는 것이요. 근데 다이알로그라는 것은 상호의 입장의 조율 과정이니까 어차피 뭐 갈등적인 주체들이 평화를 바로 불러일으킬 수는 없지만 방법적으로 보면 서로의 그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절충하는 마음이 평화혁명을 위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중단되는 곳에서 늘 전쟁이 일어났다. 대화가 실패하는 곳에서 억압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하면 발포하지 않고 그게 교회가 됐든 권력이 됐든 타인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내적인 힘 이게 이제 앞에 볼테르가 말한 용인, 용납 그리고 이제 동정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종교학자 퀸은 종교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종교 사이에서도 타자를 배제하고는 이제 어떤 평화도 불가능하다. 종교 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자신과 입장과 그 역사를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어떤 폄하와 배제 또 요즘 뭐 그 유행하는 단어로는 혐오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차이점만 부각시키는 그런 그 활동이랄까 생각 방식들은 점점 더 갈등을 이제 부추기는 것이고 어쨌든 다르다는 건 뭐 방법이 없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만 대화를 고수하고 그래서 대화 역량을 키운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윤리적인 어떤 생존이
그 덕목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의 공통점이 동일한 단어는 없어요. 동일한 단어 이쪽은 대화나 뭐 타인의 입장을 존중, 윤리적 생존 뭐 이런 단어를 택했고 저쪽은 용인, 용납, 뭐 동정심 이런 단어를 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단어 차원에서 같은 말은 없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상이한 입장을 가진 상이한 주관을 가진 주체들의 상호 소통, 상호 통합, 뭐 상호 용인, 상호 대화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제시문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1200자에 최소한 제가 보기엔 3분의 1 정도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3분의 1은 뭐냐? 바로 이 다에 나오는 아까 그 문제 제시했던 어린아이와 또 누구죠? 시골 사람. 이 두 사람이 무언가 부족한데 지금 우리가 추출했던 이 공통점을 이 두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뭐랄까 권면을 하든가 아니면 제시를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 역량을 갖추게끔 하는 것이 또 3분의 1 정도가 답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이 그 가치에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본인의 문장으로 본인의 논리로 써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는 뭐가 부족할까요?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그 귀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이명이라고 그러죠. 귀가 온다. 귀가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아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내가 귀가 온다. 피리, 생황 이런 저 악기가 들리는 듯 들린다 이거야. 그런데 옆에 아이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울음이 들렸던 아이가 자기 입장을 옆에 아이가 못 알아준다고 해서 답답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귀울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만 들리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에게 일체 들리지 않는데 그걸 안 들린다고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골 사람은 뭘까요? 시골 사람은 코를 드르렁 걸어서 시끄러운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깨우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그 깨우고 나니까 이분이 오히려 성을 내며 말하기를 야 내가 언제 코를 골았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의 이 케이스는 그 코 고는 소리는 자기만 못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듣는 소리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만 들리는 소리. 시골 사람은 자기만 안 들리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린 소리를 못 들었다고 서운해하고 자기만 못 듣는 소리를 타인들이 들었다고 성내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도 생활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도덕적인 실수의 사례겠죠. 연암 박지원의 공작관 문고 자서에서 취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시골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지. 그게 바로 자기와 입장이 다르거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볼테르나 한스킹의 그런 키워드들을 잘 묘해를 하셔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는 자기만 들었는데 타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못 듣고 또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시골 사람은 정반대 스토리지만 사실 입장은 같죠. 그래서 대화와 용인 그리고 타인의 어떤 상이함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체로 한 800자, 900자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 지문이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했던 것을 여러분 충실하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 그 이제 결론 부분은 우리 사회가 이제 갈등의 양상이 많지 않습니까? 뭐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정치적 갈등, 또 최근엔 젠더적 갈등까지 해서 한국 사회에 또는 세계적으로 뭐 무수한 갈등의 그 요인들이 확장돼 가고 있는데 그 갈등의 근본적인 어떤 해법은 그래도 그 갈등의 주체들이 그 갈등을 생산해내는 쪽으로 그 뭐랄까 그 상이함을 계속 그 거리를 넓혀 나갈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래도 공통점을 찾고 서로의 공동이익. 저는 이 공동이익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공동이익을 통해서 그 이제 그렇게 해안을 발휘하면서 그때그때 어떤 중용의 가치, 동양으로 말하면 중용의 가치고요. 서양으로 하면 어떤 그 하여튼 통합의 가치랄까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우리가 그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상대방을 관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 이게 훌륭한 가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아주 투명하고 제시된 지문이나 질문하는 내용이
사실 그 모의 논술이기 때문에 난도를 좀 낮춘 아주 그 분명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오답으로 쓸 가능성은 약하고요. 대신에 아주 유니크하고 그러니까 아주 독자적이고 좋은 문장을 쓰기는 오히려 난도가 높아지는 그런 역설적인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가 이렇게 보신 분들은 그걸 잘 참조하셔서 우리 이번에 인문 논술은 세 사람 볼텔, 그다음에 한스킹, 박지원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인문학 텍스트에서 문제항을 빌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문을 드리고 아주 투명하고도 비교적 선명한 문제를 드린 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한양대학교가 이런 고전의 가치들을 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제시하고 또 비교적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건강한 그런 입장들을 확인하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저희하고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문계열 2021학년도 신입학 전형 수시 논술에 대한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